당의 인선을 두고 잡음도 포착이 됐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나눈 이 카톡이 포착된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주요 당직자 임명안에 대해서 나오고요. 관건은 사무총장에 박대출 국회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황당하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다. 라고 보낸 조수진 의원과의 카톡이 포착이 된 겁니다. 결국 뭐 사무총장 박대출은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당 내의 어떤 그 인선과 관련된 잡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임명지 당직자 이제 사퇴하고 이번에 뭐 물갈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임명지 뭐 당직자 다 사퇴하고 그 전체를 이제 빙계로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부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공천 관리랄지 조직 관리 이런 것에 굉장히 당대표 오른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이제 이만희 의원이 사실은 임명이 되니까 또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당의 기조 변화예요. 이제까지 당 자체가 그 용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해왔다는 게 거의 대부분 언론과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 보궐선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분골쇄신하고 있고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 기조라고 저는 봐요. 이제까지 이제 대통령이 국정 기조가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용사일할지 대통령이 이념적이게 좀 치우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고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도 변해하고 용산도 변해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랄지 당도 변해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정말 어려울 것이고 아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초라한 성적을 거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여론이랄지 여론조사랄지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민심이 뭔가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의 어떤 기자회견도 저 내용은 볼썽사납지만 그 내용 중에서 대통령의 국정기조,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는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고심을 하고 정말로 쓴소리지만 받아들여서 분골쇄신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약간의 지금 현 체제로서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부 반발로 사무총장 인선이 바뀌는 결과가 됐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김기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원래 박대출 의원이었다는 인사안이 조수진 최고 카톡 화면으로 좀 잡혔거든요. 좀 바뀐 배경이나 좀 고심하신 부분.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인사 혁신에 전면적인 쇄신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인 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이라 하면 사실 이만희 그 정도 영남 지역인데. 그 정도 하죠. 예. 뭐 영남 출신들이 많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대구에 서지영. 네. 저희 지금 보면은 꼭 민주당 인사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참패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험질하기보다는 좀 대구 출신, 뭐 김부겸 총리나 홍일학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대패했는데 TK 출신 사무총장 임명한다는 것은 반국가 세력 그렇게 주장하던 반개혁적 인사입니다. 근데 저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비판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국민들을 우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고 인사, 즉 수도권 중심에 참신하고 용산에 할 말 하겠다는 사람을 하겠다는 인사인데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공천권을 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사실 이 강서구청장 책임이 용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범죄자를 사면하면서 이게 대패의 원인이 되었는데 저 사무총장 이만희 총장이 대선 때 수행팀장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김태우가 내년 총선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말하는 수도권은 대구 경북인 것인가? 그리고 더 과관인 것은 싱크탱크 부연구원장이 황당하다 쫓겨나겠다는데 본인은 먼저 쫓겨났지만 새로운 연구원장에 김성원 있지 않습니까? 의원. 우리 진짜 비 오고 폭우 쏟아질 때 거기서 봉사하는데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그분이 다시 됐습니다. 연구원장. 그러면 내년 총선 전략이 여당은 기우제인가? 예, 이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께서 답장을 보냈잖아요.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다 했는데 내일 이런 인사 변화 없으면 정말 국민들이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이제는 국민의힘을 쫓아내겠다는 답장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뭐 이번 인선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고 비판하시는 거야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가진 특징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은 예를 들면 초선이 하거나 원외위원장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선이나 3선 이상의 당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사무총장으로 가서 당무를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재선 이상의 사람들은 주요 의직으로 다 갔습니다. 김성원 의원 경기도에서 재선한 의원으로서 여연으로 가게 된 것이고 유이동 의원 3선으로서 정책위의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수도권에 포진하신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일반적 저희 그 당의 어떤 최전선으로 이미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 자체도 저희가 영남 편중으로 이미 원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선 자체를 가지고 뭐 비판하다, 뭐 영남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영남이 중심이 되어 있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전면 배치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비하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선 개혁 작업을 한 이후에 첫 일성이 무엇이었느냐? 당정 관계를 재확립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이 당정 관계의 재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이었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입에서 일단 이 메시지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원을 가져가겠다. 의회 중심으로 우리가 국정원을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보면서 얼만큼 일을 잘할 것인지를 지켜봐야지 인선이 TK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그냥 메신저에 집중한 비판이라고 봐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